안녕하세요.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들을 변하는 랜덤 베어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서 그러한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들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 업데이트 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심플 리그레션에서 y는 베타의 x 라고 했을 때 이 베타가 어떤 값이라고 우리가 초기 값을 베타 제로라고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샘플 집단을 봤습니다. x를 여러 개를 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베타 제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베타 제로라는 값이 이 샘플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베타 1의 x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죠. 이것을 포스테리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우리가 베타 제로를 어떻게 세팅을 했을 때 이런 샘플을 각각 보게 되면 어떤 룰에 의해서 베타 1으로 베타 제로를 수정해야 되느냐, 이 업데이트 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세팅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리그레션, 멀티베리얼 리그레션은 12-2-1과 같이 세팅을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y값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n개의 코베리엇을 정의를 해서 그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이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스칼라 값인 yt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t 값을 1부터 t 기수만큼의 시기열로 본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측을 하는 디펜던트 베어리어블이 t개만큼 yt가 몰려있는 게 지금 large t, capital T 벡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explanatory variable, 즉 각 기수마다 1부터 t 기수까지마다 n개의 코베리엇 설명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t 곱하기 n 매트릭스를 우리가 설명 변수 매트릭스라고 캐피털 X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우리는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베타의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코에피션트 베타가 우리가 초기 값을 그냥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샘플을 관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베타 제로라는 벡터를 프라이어 벡터, 코에피션트 벡터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정하기로는 코에피션트 벡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정규분포는 저희가 가정을 그냥 임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라는 n개의 코에피션트들이 각각 특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일단 우리의 이니셜 빌리프를 정하게 되고, 그 각각의 베타들이 베어런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단순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내는 이 베어런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에 있는 이 베어런스 코비런스들을 알려져 있다고, 즉 콘스탄트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베어런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에 각각에 들어있는 베어런스 텀 혹은 코비런스 텀이 또 랜덤 베어리블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x라는 explanatory variable들 전부 다 보고, 우리가 어떤 베타에 대한 우리의 prior belief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y의 1부터 y의 t까지를 관측을 연속적으로 할 probability, joint probability는 각각의 yt를 가 나올 수 있는 probability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large t개만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yt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y의 t2가 나올 확률 해서 y large t가 나올 확률까지 전부 다 곱하면 그것이 joint density가 될 것이고,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벡터 형식으로 다시 풀어쓰게 되면 지금 요 텀은 t개만큼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 여기 있는 텀들은 요거 각각 하나가 지금 스칼라가 되는데, 그런 스칼라 값이 뭐 a,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a, 두 번째가 익스포넨셜의
B 뭐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쭉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벡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곱하게 돼서 이게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숫자를 대입을 해서 써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X라는 코베리엇 매트릭스와 베타를 보게 되고 Y가 관측할 조인트 덴시티는 이미 12-2-3과 같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베이지안 업데이팅 룰 for 코에피션 벡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X라는 코베리엇 전부 다 관측을 했고 그 다음에 Y라는 디펜던트 베리어블도 관측이 됐고 우리가 베타를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X라는 코베리엇을 관측을 했다는 조건 하에 X가 나올 확률하고 자, 이 조인트 덴시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X를 관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Y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럼 X와 Y가 전부 다 실현이 됐죠. 그랬을 때 베타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을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엔 무엇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까? X랑 Y가 관측이 전부 됐을 때, 그럼 베타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는 확률 분포를 갖게 되느냐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요것이 우리의 posterior distribution of 베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12-2-3에 있는 조인트 덴시티를 어떻게든 매니플레이트를 해가지고 베타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외의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을 나오게 되면 이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에서 혹시 평균과 베런스가 베타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베타는 그러한 평균과 베런스를 따르게 되겠구나라고 우리의 업데이팅 룰을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 서브 섹션에서 증명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2-3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누기를 희망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나누게 되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X랑 Y랑 봤을 때 베타가 나올 probability distribution 그 다음에 X를 관측을 했을 때 Y가 나올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베타는 어떤 지금 그 분포를 따릅니까? 베타의 평균이 지금 이거 another normal distribution이죠. 베타가. 근데 베타 스타라는 평균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의 인버스에 대한 베리언스를 가지게 되는 베타를 따르게 된다. 즉 프라이어가 어떻게 바뀐다? 프라이어가 원래 베타 제로였는데 베타 제로가 베타 스타로 바뀐다. 베타 스타는 무엇이다? 이런 형식의 베타 스타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는 우리 프라이어는 베타 제로를 따르고 이런 베런스 코베리엇 매트릭스를 따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샘플을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평균이 무엇입니까? 요렇게 생긴 평균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베런스 코베리엇 매트릭스는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 중간 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드라이브 했던 요 12-2-4는 조금 이따 실제로 포멀하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2-2-4에 있는 식에 나온 인투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프라이어는 뭘로 가졌습니까? 우리는 베타 제로라는 벡터하고 요런 베런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갖는 우리의 이니셜 빌리프, 프라이어 빌리프 베타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샘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런 평균과 요런 베런스 코베리언스를 갖는다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의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베런스 코베런스가 점점 커진다는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애큐러시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이 되냐면 자, 이것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뜻은 이것이 무한대로 작아진다는 뜻이고 이건 무한대로 작아진다는 뜻이고 이 부분이 전부 다 0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포스테리어를 구하는데 거기서 베타 제로 우리의 이니셜 게스 프라이어 빌리프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만약에 이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너무 크다면 베타 제로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포스테리어 관련해서는 베타 제로 프라이어가 컨트리뷰트 하는 부분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게 되고, 그러면 베타 1 우리의 포스테리어는 심플리 무엇이냐, 그냥 샘플로부터만 이루어진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리언스 코베런스가 또 너무 커서 프라이어가 의미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우리 포스테리어의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이렇게 되고 베타 제로 관련된 인포메이션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explanatory variable 갇혀 있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올소고널 해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샘플을 관측을 했는데 전부 다 00000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아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샘플은 인포머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x 트랜스포즈 x가 0인 것을 지금 이 부분에 대입을 시켜 보시게 되면 베타 1은 그냥 심플리 뭡니까? 베타 1은 베타 제로하고 이런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무엇과 똑같다? 프라이어 똑같다. 즉 우리가 샘플을 봤는데 그 샘플이 의미가 없는 정보라면 포스테리어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우리는 프라이어를 그냥 고수하게 된다 라는 것이 증명입니다. 임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베런스 코베런스가 엄청 클 경우에는 무엇이다? 프라이어에 대한 우리의 릴라이언스가 줄어들고 아니면 없어지고 그럴 경우에 그냥 우리는 심플리 새로 observation 된 샘플만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구축하게 되고, 만약에 샘플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정보들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프라이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그 프라이어를 우리의 포스테리어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간 결론, 임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아까 받아들였던 12-2-4,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라는 코베리엇 매트릭스, y라는 디펜던트 베리어블 벡터,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벡터를 전부 다 관측을 할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x라는 코베리엇을 보고 y를 관측할 확률과, 그럼 x와 y가 전부 다 관측이 됐을 때 그런 컨디션에서 베타가 관측될 확률로 둘을 쪼갠 다음에 그렇게 쪼개서 곱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베타가 도대체 어떤 평균과 어떤 분산을 갖는지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요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을 따로 발라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을 구분하게 돼서 우리가 베타, 포스테리어에 대한 평균값과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요 12-2-4의 공식을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은 기본 원래 세팅과 똑같습니다. yt라는 dependent variable이 x라는 explanatory variable n개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따른 n개의 coefficient와 결합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잔차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yt를 라지 t개만큼 관측을 하게 돼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dependent variable을 가지고 있는 벡터고, 이 캐피탈 X는 모든 explanatory variable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타에 대한 어떠한 날리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를 어떻게 일단 프라이어를 정할 것이냐면 이런 jointly normal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베타의 첫 번째부터 n개까지의 프라이어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이 이런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갖게 돼서 우리는 결국에 jointly normal distribution이고 이런 베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jointly normal 그런 베타들이 n개의 베타들이 연속적으로 관측될 확률은 12-2-2와 같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베타 제로라는 평균을 갖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요 시그마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규 분포의 PDF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모든 dependent explanatory variable이 관측이 됐을 때 그러면 y랑 이 dependent variable하고 베타가 동시에 관측이 될 확률, 즉 그러니까 베타와 y에 대한 PDF를 상정을 해보면 자, 요런 벡터 형식, 요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는 베타면 베타 하나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끼고 그다음에 이거를 쿼드라틱 폼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매트릭스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에 대한 평균치 하나, 그 다음에 y에 대한 평균치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것은 트랜스포즈 한 것을 이렇게 놓고 이제 오메가라는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새로 생기는데 자, 요것이 지금 베타에 대한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x 베타에 대한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 또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것을 새로운 오메가라는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 베타도 측정이 되고 y도 측정이 되는 조인트 PDF가 이렇게 상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쪼개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f의 b라는 거 하나 하고 f의 y라는 거 하나 컨디셔널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무엇인지를 관측을 하게 되고 거기서 관측이 되는 평균과 분산이 우리의 포스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일단 이 증명을 위해서 몇 가지 조작을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매트릭스를 새로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매트릭스 이렇게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 하나,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하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곱하게 되면 이것이 A라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A라는 매트릭스를 정하게 되면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눠져 있고, 그 두 개의 매트릭스는 각각 이쪽 부분이 1인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A의 디터미넌트는 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우리가 C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일단 정의를 했냐면 자,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평균값을 같이 트래킹을 하고 있으니까 즉 베타에 관련된 거 하나, y에 관련된 거 하나. 그래서 C라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매트릭스를 C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C 햇을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할 텐데 지금 결국에는 앞으로 나올 스토리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매트릭스들에다 전부 다 A라는 매트릭스를 전부 다 곱해가지고 변형을 한 다음에 어떤 단순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자, C 햇이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다가 A를 곱해서 C를 앞에다 A를 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지금 A라는 매트릭스고 이것이 C라는 매트릭스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 B 스타는 자, 요렇게 정리가 예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메가 우리가 위에 상정했던 자, X 베타하고 베타가 같이 있는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오메가라고 정했을 때 그 앞뒤로 A를 붙여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C로부터 C 햇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오메가로부터 오메가 햇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주로 이용했습니까? A라는 매트릭스를 이용을 했고 A는 디터미넌트가 1인 매트릭스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요소들에서 자, C 트랜스포즈 오메가 C는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냐면 중간에 요 A를 이렇게 끼워 넣고 반대로 여기서 A를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 지금 요렇게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가 지금 요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C 오메가 C로 관련되어 있던 매트릭스의 곱이 C 햇과 오메가 햇의 곱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동치다 알게 되고 우리가 오메가를 새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오메가 햇을 오메가를 A 트랜스포즈 오메가 A 오메가 A 트랜스포즈로 바꿔놓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오메가 햇이 되는데 그 오메가 햇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되고 그 각각의 디터미넌트는 곱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것은 전부 다 디터미넌트가 1이니까 A의 디터미넌트는 1이니까 즉 오메가 햇의 디터미넌트나 오메가의 디터미넌트나 전부 다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x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explanatory variable을 관측을 했을 때 y도 관측이 되고 베타도 관측이 될 확률을 우리가 C의 4-1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각각 여기 있는 요소들을 지금 어떤 햇 요소로 즉 A가 곱해져 있는 요소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메가는 오메가 햇의 디터미넌트로 바뀔 수가 있고 C 오메가 인버스 C는 C 햇 트랜스포즈의 오메가 햇 인버스 C 햇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부분 우리가 지금 요 부분 오메가 햇은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 C의 4-3과 같이 계산을 해놨고 그 다음에 C 햇과 C 햇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햇은 조금 있다가 다시 플러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다시 중간 정리를 하자고 하면 X를 관측을 했을 때 베타와 Y가 관측이 될 조인트 덴시티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C 햇과 오메가 햇을 정의를 해서 그것들을 대입을 해서 새롭게 표시를 하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결국 이것을 어떻게 지금 쪼개기를 원하냐면 베타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 하나 Y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의 곱으로 나타내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디터미넌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지금 오메가 지금 초록색으로 친 게 지금 오메가 햇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걸 이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부분을 시그마 2파이 시그마 제곱의 루트를 n개와 t개만큼 있으니까 각각 n개와 t개로 나눠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것들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요 디터미넌트 하나, 그 다음에 요 디터미넌트 하나, 그래서 요렇게 된 거에 디터미넌트 하나, 요런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하나로 쪼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익스포넨셜 컴포넌트는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어떤 쿼드라틱 폼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자,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X, Y 이렇게 있고 여기가 0, 0이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되시게 되면 이게 통상은 A의 제곱인데 X고 그 다음에 B의 제곱인데 Y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컴포넌트가 지금 요것하고 같고 중간에 이런 게 끼어 있는데 요 앞에 요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앞뒤로 놓고 요것을 끼워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과 이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것을 끼워 놓으면 되니까 요것과 요것을 앞뒤로 놓고 중간에 끼워 놓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자,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만 전부 다 모으게 되면 지금 요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부분만 모으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주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실익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부분은 베타에 대해서 베타 스타로 평균이 세팅이 되고 거기에 베르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나오고 그게 n개만큼 있는 요런 joint PDF of normal distribution이 PDF of joint normal distribution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보면 y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평균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베런스 코비런스가 요렇게 요게 인버스죠. 그리고 그 인버스만큼이 여기 디터미넌트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다 이것은 y에 대한 pdf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것이 자주색이 y에 대한 pdf 그 다음에 요 하늘색이 베타에 대한 pdf다 라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즉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뭘로 했습니까? x랑 y랑 b가 조인틀리 관측이 되는 이 pdf를 어떻게 쪼갰습니까? 베타가 나오는 PDF와 그 다음에 X가 나와서 Y가 나오는 PDF로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타는 후에 어떻게 되더라? 베타의 스타라는 평균을 따르게 되더라.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0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x랑 y를 관측을 하고 나서 베타를 다시 측정을 했더니 그 베타는 평균이 뭐로 바뀌어 있더라? 베타 제로에서 베타 스타로 바뀌어 있더라. 베타 스타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 미리 공부했었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였던 그 베타 스타가 되고, 이것이 베타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